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트럼프의 관세 발언에 눈치를 봤죠? 네, 맞습니다. 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양대 지수 0.5%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특히나 방산과 바이오주가 부진했는데요. 네, 간밤 뉴욕 증시 관세 이슈에도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밀린 건 부담스럽지만요. 오늘 우리 증시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트럼프의 SNS 정치가 돌아왔습니다. 26일 화요일이었던 어제 우리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트럼프의 밀고 당기기, 머스크의 말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한마디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하루였는데요. 베센트 재무장관 임명 효과로 시장을 당겼던 트럼프, 어제는 SNS 관세 발언으로 시장을 밀었습니다. 머스크는 국방부 예산 발언으로 섹터단에서 방산주와 드론주에 영향을 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총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또다시 변동성을 보이며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럼 먼저 수급과 특징 섹터부터 짚어볼까요? 네, 어제 양대 지수는 방산과 바이오주 약세에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물이 일제히 0.5%대 내린 가운데 코스피는 2,520선을 겨우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69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피 현물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기관이 코스피 현물을 팔아치운 건 지난 18일 이후 6거래일 만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개인과 함께 순매수에 나섰지만 지수를 상승 전환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강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크 와일츠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러우 전쟁의 조기 종식을 추진할 거라 시사하며 우리는 전쟁을 책임감 있게 끝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억제력과 평화를 복원하고 확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이에 앞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농기계 업체들까지 협력을 강화하며 관련주로 부각된 가운데 대동이 7%대, TYM은 3%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LNG 섹터도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후 수일 안에 LNG 수출을 승인하고 원유 시출을 확대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가 석탄과 천연가스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해 취한 입법과 규칙을 바로 취소할 계획인데요. 이 소식에 지역 난방공사와 SK가스가 상승 움직임 보였습니다. 한편 바이오시밀러주는 0.7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일장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특히 알테오젠은 최근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을 보이며 투자자들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죠. 증권가는 알테오젠의 목표가 73만 원을 유지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주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지수는 밀려도 상승 종목 수는 하락 종목 수에 비해 더 많았다는 건데요. 이날 지수 자체를 움직인 첫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 인선 매듭 짓자 관세 포문, 취임 첫날 중국 제품에 10% 추가 관세입니다. 트럼프 SNS 발언이 전해진 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8시 40분경 장 시작을 앞두고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어떤 글을 올렸냐면요.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즉 USMCA에 따라 이 세 국가 간 이동하는 제품은 관세를 면제받게 되지만 이를 무시하고 관세를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를 더 부여하겠다고도 했고요. 관세는 해당 국가들이 마약, 특히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를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유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선이 끝나자마자 향후 관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트럼프, 관세 발언이 나오자 국채금리와 달러화는 하락을 일부 되돌립니다. 시장에 우호적일 것으로 보이는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의 뉴욕 증시에서 4.27%로 마감했던 10년물 국채금리, 아시아 시장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4.3%대로 올라왔습니다. 이에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부진했는데요. 코스피는 0.55% 하락한 가운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0.87% 하락했고요. 중국의 경우 당초 언급했던 최대 60% 추가 관세보다는 낮다는 판단에 제한적인 영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는 이미 월요일장에서 베센트 지명 효과를 선반영했기에 관세 발언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제 나온 트럼프의 관세 발언 여러 의미에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관련해서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뉴욕타임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연구소 그리고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의 분석 밑줄을 좀 쳐보면요. 협상 카드 무기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처럼 거창하게 지르고 실제 행동은 그만큼 아닐지 혹은 실제로도 강경하게 나갈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관세를 외교 등에 있어 협상 도구로 사용할 거란 점은 더욱더 명백해졌다는 건데요. 또 이민, 마약 등 비경제적인 요소들을 관세의 이유로 들었고 전통 우방인 캐나다를 향해서도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죠. 우리도 마냥 안심할 상황만은 아니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또 멕시코, 우리 기업들에도 이제 공장을 건설하는 등 진출해 있죠. 이에 트럼프의 입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분간은 트럼프 당선인과 2기 인사들의 발언에 시장 흐름이 연동되는 장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줬던 또 다른 말 이번엔 머스크입니다. F-35 저격한 머스크 국내 증시선 방산주 다운, 드론주 업입니다. 자, 어제는 참 SNS 게시글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하루였습니다. 트럼프의 오른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지난 주말부터 정부개혁 1호로 국방부를 겨냥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우리 시간 기준으로 24일에는 아직도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바보들이 있다고 올렸고요. 어제 새벽에는요. 유인 전투기는 드론 시대에 쓸모가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 시장에서 방산주는 밀리고 드론주는 올랐는데요. 특히 우리 방산주가 크게 밀렸던 이유 한 가지 더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글로벌 정세가 평화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휴전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 94%나 오른 현대로템 어제는 13%나 하락했고요. 올해 들어 121%나 오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11%나 하락했죠. 아마 수면 아래에서는요, 그간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있었는데 이런 뉴스들이 일종의 빌미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주 그제 어제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죠. 이에 전망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내년도 전망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종전 추진 등은 방산주 단기 시황의 부정적인 요인이나 무기 소요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된다며 방산주 변동성 확대에도 무기 수출 확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역시 이념적 합종 연횡,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뭉치고 흩어지는 게 빨라지며 결국 트럼프 2기에서도 글로벌 국방 지출은 늘 것이라고 봤는데요. 무기 수출 확대 그리고 군비 증강, 방산주 중장기 추세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주요 종목들이 차트상 주요 이평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에서 단기 투심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점 기억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머스크가 무인화를 언급했죠. 우리 방산 기업들도 무인화 시대에 발맞춰 AI 적용으로 승부를 보려 하고 있는데 추후 어떤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지킬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그럼 오늘 장도 대비해 볼까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주요 일정 체크해 보시죠.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TK케미칼은 어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분 매각 목적으로 대한해운의 지분 전량을 788억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삼성 SDI와 양극재 전구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2,057억 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21.6%에 해당하는데요. 기분 좋은 수주 소식에 주가는 시간외에서 2.62% 반등에 나섰고요. 에코프로 주가도 1%대 상승하며 동반 강세 나타낸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는 장 마감 이후에 4,000주를 추가 상장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를 공시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 4%대 상승했던 주가 시간외에서는 5%대 낙폭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산유국의 꿈을 담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계획의 최종 승인이 오늘 확정됩니다.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0일쯤 첫 탐사 시추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지난 25일 포항시가 보조 항만 참여를 발표하면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대왕고래 관련주들 향방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장사이자 중국 기업인 윙이푸드가 오늘 나스닥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 신청이 승인됐다는 소식에 이번 주 윙이푸드 우리 시장에서 2거래일째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가 흐름 연출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2024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영예를 거머쥐었던 넷마블이 신작 킹아서 레전드 라이즈로 글로벌 공략을 이어갑니다. NC소프트도 아이온 약속의 땅 업데이트를 추진하는데 오늘 이렇게 신작과 업데이트 모멘텀이 기대되는 게임주 움직임도 주시해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우리 시장 반등과 눈치 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밀려도요, 그래도 중소형주 단에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버티고 있다는 징조들이 여럿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수급이 붙어준 종목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